그래서 갤럭시에서 이 외산폰으로 넘어오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점을 반드시 명심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이지포너입니다. 그래서 모토로라 엣지 40이 어떤 스마트폰이냐 말씀을 해드려야 되겠죠. 이 모토로라 엣지 40의 대부분의 장단점은 이 안드로이드 순정 OS에서 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선 장점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무게가 상당히 가볍습니다. 6.5인치인데 무게가 171g입니다. 갤럭시 S24 플러스보다 가볍고요. 갤럭시 S24 일반형과 비교해도 차이가 얼마 나지 않을 만큼 상당히 가볍습니다. 요즘 스마트폰들이 전부 다 무겁게 나와서 이제는 무게도 스펙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시대인데 이 171g이라는 무게는 지금 2024년 현 시대에 아주 적당한 무게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빠릿빠릿합니다. 모토로라 엣지 40에는 디멘시티 8020 칩셋이 들어가 있는데 이 칩셋이 갤럭시 S21 정도의 성능을 뽑아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3년 전 플래그십 스마트폰 정도의 수준을 뽑아주고 있는 건데 일상적인 사용에서 전혀 렉 걸리거나 버벅이는 걸 볼 수가 없고요. 그냥 플래그십 스마트폰 사용하는 것과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보셔도 전혀 손색이 없을 만큼 성능은 괜찮습니다. 안드로이드 순정에 가까운 OS에서 오는 장점이 정말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이게 앱을 실행하고 종료하는 게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저는 갤럭시 쓸 때도 몰랐는데 안드로이드가 이렇게 부드러운 줄 저는 이 모토로라 엣지 40을 쓰고 나서 알았어요. 지금 이렇게 보면 앱을 실행하고 종료하고 닫는 속도가 이 애니메이션도 그렇고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이 정도로 부드러울 줄 저는 상상을 못했어요. 자질구레한 앱이 또 없습니다. 갤럭시를 통신사에서 개통을 하게 되면 자질구레한 앱들이 깔려 있는 게 아직 많습니다. 삭제는 할 수 있지만 이게 얼마나 또 번거로운 일입니까? 애초에 그냥 딱 샀을 때 아무것도 없는 판에서 시작을 하는 게 오히려 깔끔하고 좋을 수도 있는데 지금 제가 이걸 경험해보고 나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쓸데없는 앱들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하나도 없어요. 그 흔한 갤러리도 없습니다. 이건 제가 단점 부분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진동색이 셉니다. 갤럭시 S22, 3, 4의 진동은 제가 느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이 친구의 진동을 제가 느껴본 바로는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제가 케이스를 끼고 사용을 하는데 책상 위에 올려놓고 있으면 진동이 울리잖아요. 그러면 와 하고 탱크 지나가는 소리가 납니다. 근데 이게 또 크기가 이렇게 사이즈가 꽤나 되기 때문에 배터리 용량이 또 4400mAh거든요. 이게 그냥 수치만 들으면 이제는 조금 적은 거 아닌가 싶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실제로 사용해보니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게임을 특히나 하지 않는 날에는 이틀까지도 배터리가 가더라고요. 배터리 효율이 그래서 너무너무 좋고 이것도 안드로이드 순정 OS 때문에 백그라운드에서 먹는 램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배터리 효율도 굉장히 준수하게 뽑히는 것 같습니다. 배터리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이 친구 기본 구성품 중에 충전기를 주는데요. 그 충전 속도가 무려 68W입니다. 지금 갤럭시 플래그십 스마트폰만 봐도 45W 충전이 최고 수치인데 얘는 68W 수치까지 지원을 합니다. 1시간 충전하면 아마 그날 하루 가볍게 사용하는 데는 무리 없을 거라고 봅니다. 얘가 또 중급형으로 나왔는데 무선 충전을 지원을 해요. 보급기 중에서도 무선 충전이 있고 없고 유무를 나눠서 그 급을 나누기로 하죠. 그런데 얘는 중급기임에도 불구하고 무선 충전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으로 쓸 때 아주 괜찮고요. 그리고 이거 빼놓을 수 없어요. 디스플레이가 무려 144Hz까지 지원을 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144Hz와 120Hz는 저는 차이를 잘 못 느끼겠는데 이게 고정적으로 144Hz를 지원해준다는 것만으로도 가격값을 한다고 제가 느끼고 있어요. 저는 지금 가변 주사율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가끔씩 좀 기분이 꿀꿀한 날에 144Hz로 풀로 돌려서 상당히 부드러워요. 또 하나 얘는 중급기 주제에 IP68 등급 방수 방진까지 지원을 합니다. 괴물급이에요. 이 친구 기본으로 케이스를 이렇게 줍니다. 지금 얘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품질이 엄청나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내구성이 또 내구성인 만큼 보호를 하라고 이렇게 기본으로 케이스를 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제스처가 또 있는데요. 대표적인 거 3가지만 한번 알아보자면 얘는 세 손가락을 꾹 누르고 있으면 캡처가 됩니다. 두 번째는 밀어서 화면 분할인데요. 이렇게 앱을 하나를 켜놓은 상태에서 화면 중간을 이렇게 갈라버리면 이렇게 창이 하나 새로 활성화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다른 앱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화면이 분할이 되죠. 이 제스처가 생각보다 신박합니다. 저처럼 제스처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이 엣지 부분을 살짝 피해서 중간 부분을 이렇게 살짝 긁어주시면 정말로 편리하게 화면 분할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옆에 보이는 사이드바인데 어디서 많이 본 거죠. 여기에 보면 자주 사용하는 앱들 넣어 놓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챗GPT랑 계산기 이렇게 카카오톡 여기까지 넣어 놨고요. 삼성과 다르게 사이드바 앱을 실행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팝업 상태로 이렇게 뜨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사이드바에서 실행되는 앱이 팝업으로 떴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던 사람이었는데요. 웹서핑을 하다가 급하게 카톡을 답장을 해야 할 때 이렇게 쓸어서 팝업으로 저는 실행을 해서 자주 보는 편이거든요. 저같이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사이드바 기능은 상당히 쓸만합니다. 여기까지가 장점이었고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외산폰이다 보니 이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고 또 정보가 없다 보니 어떻게 구매를 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사용을 해야 하는지 이런 정보들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샤오미 카페를 가입을 했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쓸만한 정보를 찾는데 사실 거기서 찾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결국에는 본인이 탐구를 하면서 이 세세한 기능들을 알아가야 하는데 저 같은 기기 덕후들은 이런 찾는 재미를 또 느낍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께서는 이런 것들이 다 불편한 점으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현재 모토로라 스마트폰은 레노버 산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중국폰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를 사용하려고 해도 중국폰 괜찮은가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선뜻 구매하지 못하는 그런 좋지 못한 이미지라고 할까요? 그런 것 때문에 아직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기도 하고 막상 사용을 하려고 해도 그게 꺼려지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저는 사용하는 입장으로서는 불편한 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게 또 AS를 맡기기가 정말로 번거로워요. 대한민국에 레노버 AS 센터가 몇 개 없거든요. 혹시라도 얘를 사용을 하다가 배터리 수명이라도 다 되게 되면 AS 센터에 가서 이걸 교체를 해야 하는데 삼성이나 애플이랑은 다르게 인터넷에서 센터를 또 찾아서 거기까지 간 다음에 기다렸다가 또 와야 되고 비용은 또 비용대로 발생하고 그런 것들이 다 귀찮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단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로는 판올림 업데이트를 2번에 한해서 제공을 합니다. 엣지 40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13 버전으로 나왔어요. 올해 9월에 얘가 14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받았고요. 그리고 내년에 안드로이드 15까지 지원을 받으면 얘는 더 이상 판올림 업데이트는 끝이 납니다. 물론 보안 업데이트는 2년 더 해주지만 판올림 업데이트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것들은 고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는 통화 녹음인데 안내 멘트가 나갑니다. 물론 얘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제가 인위적으로 조작해야 하는 그 점 때문에 저는 단점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램 용량인데요. 얘는 8기가인데 이제 나오는 스마트폰들 포코폰이라든지 다른 스마트폰들을 봐도 이제 스마트폰 램 용량이 8기가인 건 조금 많이 낮은 수준이죠. 하다못해 12기가라도 달아야 되는데 얘는 8기가를 달고 나와가지고 고사양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께는 버겁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중급기로 나왔기 때문에 고사양 작업을 많이 할까 싶은 폰이기도 해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안드로이드 순정에 가까운 OS를 하고 있기 때문에 램이 8기가로 조금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앱을 구동하고 종료하는 기본적인 동작에 대해서는 정말로 빠릿빠릿하게 작동을 합니다. 그 다음은 엣지 디스플레이인데요. 이건 호불호가 정말로 많이 갈려요. 저도 엣지 디스플레이를 싫어한 건 아닌데 이렇게 보면은 이게 어쩔 수 없이 이게 곡률이 져 있잖아요. 이게 곡률이 져 있어가지고 케이스를 끼기도 참 애매하고 그렇다고 안 끼기에는 내구성이 너무나 약해지는데 케이스만이 문제가 아니라 얘는 필름을 붙일 때도 좀 더 신경을 써서 붙여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얘를 3번째 필름을 붙인 건데 필름을 붙이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얘가 엣지 디스플레이다 보니까 필름을 붙이고 나서 그 위에 케이스를 덧대면은 케이스를 끼우는 과정에서 얘가 막 떨어져 나갑니다. 그게 상당히 짜증이 나요. 그래서 제가 이 기본으로 주는 번들 케이스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으로 주는 번들 케이스는 옆에 보면 이렇게 뚫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간섭이 없는데 대신에 이 내구성을 포기를 해야 되는 단점이 또 생겨버리게 되죠.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사각형 디자인으로 나와서 그런 걱정 일절 할 필요가 없는데 말입니다. 간혹 그런 분들 계신데 이 친구 삼성페이 안 돼요. 삼성페이 안 됩니다. 애플페이도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카드를 가지고 다닙니다. 편의점이나 대형 마켓에서는 저는 카카오페이를 사용합니다. 카카오페이가 요즘은 되는 곳이 또 은근히 많더라고요. 교통카드는 제가 삼성페이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모토로라 엣지 40은 갤럭시에서 사용하던 갤럭시 기본 기능들을 모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굿락, 갤럭시 스토어, 삼성페이, 원핸드 오퍼레이션 이런 것들 모두 사용 안 돼요. 그래서 갤럭시에서 이 외산폰으로 넘어오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점을 반드시 명심을 하셔야 합니다. 이게 있다가 없으면 불편한 점이 확 체감이 되거든요. 차라리 아이폰에서 넘어오시는 분들이 좀 더 편하다고 느낄 수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갤럭시 기능을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 앱을 모두 다 설치를 새로 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캘린더도 구글 기본 캘린더 쓰고 있고요. 갤러리도 X 갤러리라고 해서 플레이스토어에서 별도로 제가 다운을 받은 다음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얘는 광고가 있는데요. 광고를 없애려면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진 편집도 해야 되잖아요. 좀 고급스러운 편집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얘가 자동으로 별도의 앱 다운로드 페이지로 안내를 합니다. 다운로드를 하라는 말이에요. 기본 앱에 대한 부재가 상당히 큽니다. 또 뭐가 없을까요? 메모 앱 없고요. 전화 앱 있어요. 그런데 구글 기본 전화를 쓰기 때문에 SKT 사용하시는 분들은 T전화, 지금은 A-죠. 그거 별도로 다운 받으셔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평소에 잘 쓰다가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메모 같은 경우에는 저는 답이 없습니다. 카카오 나에게 보내기 쓰기도 했다가 어떨 때는 크롬 브라우저 들어가서 아이클라우드 메모 사이트를 들어갑니다. 거기서 애플 로그인을 한 다음에 그 페이지를 바탕화면으로 띄워서 애플 메모를 쓰는데 인터넷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로딩 시간이 상당히 길어서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노션을 쓰기도 하는데 물론 이건 여러분들 기호에 따라서 쓰시면 돼요. 성능이 준수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약간은 할 말이 있는 게 2021년 플래그십 스마트폰 기준 성능과 비슷하다는 수준이지 지금 기준에서 고사양 앱을 모두 원활하게 돌릴 수 있다는 수준은 아닙니다. 저는 게임을 하나 하는데 던판 모바일 합니다. 풀옵션으로 돌리면 가끔씩 그래도 렉이 발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어쩔 수 없이 옵션을 약간 타협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옵션을 살짝 타협하게 되면 플레이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어요. 그 외 배틀그라운드나 원신 이런 게임들은 말하지 않아도 알겠죠. 사용하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 액세서리 수급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는 유일하게 이 모토로라 엣지 40 케이스를 살 수 있는 곳이 쿠팡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수급차가 상당히 좁은 편인데 이건 갤럭시나 애플과 비교하면 대비가 많이 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어쨌거나 얘를 서브용 폰으로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그런 것들도 크게 단점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망원 카메라가 없습니다, 얘는. 지금 여기에 보시면 카메라가 두 개 있는데 하나는 광각 카메라고 하나는 초광각 카메라입니다. 얘는 5000만 화소고 얘는 1300만 화소로 평소 사용하는 데는 괜찮아요. 생각 없이 사용한다면 봐줄만 합니다. 제가 찍은 사진 몇 가지를 보여드리자면 요거, 그리고 이거까지. 별 생각 없이 사용하신다면 사용하는데 크게 불편함은 못 느끼시겠지만 망원 카메라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건 무조건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기본 카메라가 5000만 화소이기 때문에 이렇게 줌을 당기면은 뭐 그런 대로 찍을 수 있다 치지만 실제 망원 카메라가 달린 거랑은 결과물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망원 카메라가 꼭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갤럭시나 아니면 아이폰 프로를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한 가지, 이게 앱 최적화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부 앱을 실행할 때 120Hz가 풀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를 실행을 하고 유튜브 댓글을 읽을 때 120Hz가 풀린다거나 또 네이버 블로그의 탭에서 자신의 블로그를 들어갈 때 120Hz가 풀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또 희한하게 크롬 브라우저로 들어가면 또 정상적으로 잘 작동되더라고요. 대략 이 정도로 제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듀얼심은 안 되지만 그래도 서브폰으로 사용하기는 괜찮고 약간의 작업은 필요하지만 통화 녹음도 가능하고요. 무엇보다도 얘 가격이 40만 원이기 때문에 물론 원가는 50만 원 정도로 10만 원 좀 더 비싸긴 합니다만 한때 40만 원으로 풀어서 판 적이 있습니다. 40만 원 되는 폰치고는 되는 게 너무나 많아요. 무선 충전되고 144Hz 지원되고 배터리 오래가고 충전기 기본으로 제공해주고 있고 카메라 괜찮고 스피커 괜찮고 외산폰이라는 단점만 빼면 딱히 깔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강추를 드리는 입장인데 단 스마트폰을 잘 알고 안드로이드 순정 OS를 잘 아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그게 아니라 나는 갤럭시 아니면 불편해서 사용 못해 하시는 분들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괜한 모험을 하지 마세요. 얘는 불편한 게 많은 폰입니다. 얼마 전에 모토로라 엣지 50 프로가 정발을 했습니다. 이 친구의 후속작이에요. 그런데 저는
별로 안 끌리더라고요. 그 친구는 얘보다 좋은 점이 있습니다. 망원 카메라 달려있고요. 그리고 충전 속도가 무려 120W입니다. 괴물이에요, 걔도. 그런데 저는 그냥 얘를 쓰려고 합니다. 이유는 돈이 없어서. 얘가 더 가볍습니다. 엣지 50 프로보다 엣지 40이 무게가 더 가볍습니다. 저는 가벼운 게 좋아요. 이외에 모토로라 엣지 40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고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